여러분 안녕, 인양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회사들이 베젤리스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노치를 채택하고 어떤 회사들은 슬라이딩 모터를 채택했습니다. 샤오미는 과거 피처폰들이 사용하는 슬라이드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그것도 샤오미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 샤오미 미믹스 3에 도전적인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거의 2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길게 사용한 만큼 자세하게 장단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채택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5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는 공식 글로벌 롬이 출시되어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버전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CPU는 스냅드래곤 845에 램은 6기가부터 10기가까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6.39인치 AMOLED 1080에 2340 19.5대 9 비율의 403ppi입니다.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무려 93.4%입니다. 듀얼심을 지원하고요. 용량은 128기가, 256기가, 배터리는 크기에 비해서 작은 3200mAh고요. 후면 지문 인식과 전면 얼굴 인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2400만화소 메인 카메라와 200만화소 서브 카메라고요. 후면 카메라는 1200만화소 듀얼 카메라입니다. 당연히 OIS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은 되지만 방수 방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데요. 무려 218g. 거의 그냥 벽돌을 하나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노치가 있는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죠. 다만 이 디스플레이를 얻기 위해서 슬라이드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굉장히 무겁고요. 방수 방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좌우에 유격이 있어요. 아니 일상생활 하면서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게임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살짝만 움직여도 이런 잡소리가 납니다. 그게 일단 슬라이드 폰의 단점이고요.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슬라이드에 네오디뮴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올릴 때 경쾌한 소리가 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좀 조용한 곳에서는 사용하기에 살짝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측면은 알루미늄이고요. 후면은 유리가 아닌 세라믹인데 이 후면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지문은 굉장히 잘 묻어요. 카메라는 이 정도 카톡티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3.5mm 이어폰 잭이었고요. 측면이랑 후면 재질이 다른데 색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일체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유격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케이블은 여기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케이블을 끼고 슬라이드를 내리면 걸리지 않는데 정품 케이블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케이블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 슬라이드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내리면 이렇게 케이블이 빠집니다. 그냥 웃겨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케이스를 껴볼게요. 이걸 이렇게 끼면 유격이 없어져요. 대신에 이 슬라이드를 내리는 게 살짝 뻑뻑하긴 합니다.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케이스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진동이 굉장히 경박스럽습니다. 진동이 진짜 싼마이의 끝판왕이에요. 거의 막 찍찍찍찍찍. 노치가 없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베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광활한 느낌을 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측면 베젤보다 상단 베젤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베젤리스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오포의 파인드 X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상단 베젤이 두꺼운 느낌이에요. 그래도 아이폰의 노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상단 베젤에는 LED 알림도 숨겨져 있고요. 스피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피커가 이 구멍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또한 HDR도 지원하고요. 최대 밝기가 600니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까지 지원하니까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지개 느낌이 살짝 나요. 이게 코팅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살짝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9 기반의 커스텀 OS인 MIUI 1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과하지 않고 원하는 대부분의 편의성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제스처는 완전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멀티태스킹, 여기서 이렇게 쓸어 넘기면 뒤로 가기, 이렇게 올리면 홈화면으로 이동. 이 멀티태스킹이 정말 부드럽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작동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슬라이더 설정에 들어가면 슬라이드를 내렸을 때 어떤 기능을 불러올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셀카 촬영, 그리기 도구, 이렇게 내리면 이런 식으로 날씨와 계산기, 플래시라이트 이런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듀얼 앱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이나 여러 SNS 어플들을 앱을 2개를 사용해서 각각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보조 공간이라고 해서 핸드폰 안에 공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지인이 스마트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겠죠? 보조 공간을 활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핸드폰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볼륨 조절할 때 올라오는 이런 바디도 한번 누른 후에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밝기, 이런 UI들이 굉장히 이쁘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앱들에 들어가면 여기 아이콘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걸 보면 정말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굴 인식을 하려면 무조건 슬라이드를 내려서 얼굴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슬라이드를 항상 내려야 사용할 수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인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면에 있는 지문 인식은 진짜 빨라요. 거의 0.1초 만에 풀립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다 스냅드래곤 845를 사용하니까 솔직히 성능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로 얼마나 최적화를 잘 시키느냐, 그 정도의 차이거든요. 제가 벤치마크를 5번 연속으로 돌렸을 때 처음에는 점수가 높았지만 좀 돌리면 돌릴수록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발열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다만 어떤 3D 게임을 플레이를 해도 렉이 걸리거나 버벅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2개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듀얼 GPS는 오차 범위가 적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 스피커는 여기에 하나, 여기 하단에 하나, 이렇게 총 2개가 있는데요. 전화할 때는 여기에 있는 스피커를 사용하지만 영상 시청을 하실 때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 스피커만 작동합니다. 제가 한번 스피커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피커가 모노인 것도 아쉬운데 출력도 그렇게 높지 않고 굉장히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원플러스 6T도 스테레오가 아니고 모노 스피커이긴 한데 출력이 높아서 나름 중간 정도는 같지만 이 제품은 별로예요. 이 슬라이드 구조 때문인지 배터리 용량이 크기 대비 좀 더 적은 3200mA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화가 잘 된 덕분에 배터리로 인한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화면 켜짐이 6시간 정도 됐을 때 배터리가 거의 한 20% 정도 남아 있었고요. 대기 전력 소모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퀄컴 퀵차지 4 플러스를 지원해서 5%에서 50%까지 약 40분이면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선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2달 정도 사용하면서 배터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믹스 3에는 총 4개의 카메라가 있죠. 전면에 2개, 후면에 2개. 전면 듀얼 카메라 중에 200만화소짜리는 심도 조절을 해주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잘 적용이 됐습니다. OIS 기능이 탑재된 후면 1200만화소 듀얼 카메라는 HDR도 지원하고 장면별 최적 촬영을 도와주는 AI 모드가 있습니다. 음식은 좀 더 맛있게, 풍경은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채도를 높게 찍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품질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조도에서도 밝고 디테일이 잘 살아있습니다.
도치가 없는 광활한 디스플레이는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이 유격은 솔직히 이 제품의 장점을 다 깎아먹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유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바디 전체가 움직이는 미믹스 3보다는 오포 파인드 X 이 제품처럼 그냥 사용할 때만 슬라이드 카메라가 올라오는 방식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단점이 있지만 50만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베젤리스 스마트폰에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유격을 감수하시거나 케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뭔가 애매한 스마트폰 샤오미 미믹스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인양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